조명이라든가 뭐 렌즈라든가 뭐 확산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광원 모듈을 이제 지지하고 광원 모듈에서 나오는 열을 방출하기 위한 그런 방열, 뭐 히트싱크와 같은 그런 방열 시스템이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명 광원 모듈의 광원색을 변환시키거나 구동하기 위한 그런 구동회로하고 제어회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LED, 이게 반도체 조명 산업은, 그러니까 기존의 그 반도체 기술과 그 다음에 현재의 그 조명 기술이 결합된 그러한 종합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. LED 조명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일단 고효율 친환경 조명에 대한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이고요. 그러니까 백열등은 너무나 광효율이, 그러니까 조명 기구 효율이 좋지 않고,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수은과 같은 그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친환경적인 그러한 조명 제품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. 그래서 세계 조명 기구의 연간 소비 전력은 약 2조 1천억 킬로와트아워 정도 되는데요. 그러니까 전체 전기 에너지 사용량의 한 12에서 15%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간 CO2 배출량은 한 17억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낮은 그런 광이용 효율하고 수은과 같은 중금속 물질 때문에, 그 다음에 백열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명이 굉장히 짧고요. 많은 이제 그 LED 조명에 대한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고요. 조명 효율을 약 5% 향상시키면 약 2,500억 킬로와트의 그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CO2 절감도 약 1억 5천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. LED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광출력의 제어가 용이하다는 것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감성 조명이라든가 일빈 조명을 구현하는 데 이제 좀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신개념의 그러한 조명기구와 기존 전통 조명과는 다른 그러한 신개념을 가진 그러한 조명기구 하고 조명 설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조명통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그러한 다른 에너지와 결합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환경 규제들을 회피할 수 있고요. 지금 현재 보면 어느 나라에서는 그 백열전구의 생산을 금지했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나 광효율이, 그러니까 조명기구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. 그 다음에 형광등 사용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수은 때문에.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LED가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조명 전체 넘어가요. 전체 조명 시장을 보시면요, 2000년 이후에 뭐 건설 경기가 좋아서 뭐 6.2%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. 전체 조명 시장은 약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약 2천억 불 정도 이제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, LED가 만약에 이 시장에 한 20% 정도 침투하게 되면 약 400억 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렇고요.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2025년까지 조명기구의 50%를 이제 LED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이제 아직 굉장히 적은 이제 LED가, 그러니까 조명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작았는데 점점 비중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그에 따라서 이제 백열전구는 이제 점점 사용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. 이제 이것은 이제 LED 세계, 그러니까 LED만의 이제 그 시장을 뽑아본 건데요. 2012년 정도 되면은 약 114억 정도의 LED 조명 시장이 있는데,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 LED가 이제 그 모빌용에 아니면은 시그널이나 디스플레이용에 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시인성이 좋고 색 재현성이 좋기 때문에 연색상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. 아무튼 이제 이러한 그 모빌이나 그런 시그널이나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다가 12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
그러니까 모빌용에서는 조금 이제 그 사용이 줄고요. 오히려 그러니까 비중을 얘기하는 거죠. 오히려 이제 시그널이나 디스플레이에서의 그 사용 범위가 사용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조명 분야에서도 2007년도에는 7% 정도였는데 한 12%까지 이제 향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14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. 반도체 조명 관련 기업의 변화를 보시면요. 일단 그 전통 조명의 그 대기업이 빅3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오슬람하고 필립스하고 GE 라이팅 이렇게 세 가지의 세계 이 굴지 회사가 세계 시장의 약 70%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세 가지 그 기업이 반도체 전문 기업인 반도체 회사들을 이제 인수 합병하게 됩니다. 가만히 있다가. 그래서 오슬람 같은 경우에는 지멘스를 인수합병하고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질러트 테크놀로지, 그 다음에 GE는 이제 엠코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오슬람 옵토라는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고요. 그 다음에 필립스하고 에질러트 합쳐져서 이제 루미레드.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 GE가 이 엠코어를 인수해서 젤코어라는 그런 회사를 창업했는데 GE 루미네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이 루미레드는 다시 그 칼라키네틱스를 인수를 하게 되고요. 그러니까 칼라키네틱스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그 광색 변화라든가, 그 다음에 실내 그 다운라이트, 그러니까 LED로 굉장히 많은 그런 실적을 내는 그런 업체였는데, 아무튼 필립스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됐고요. 사실 이 실버니아는, 오슬람하고 실버니아가 먼저 합병을, 그러니까 일반 전통시장에서 실버니아가 합쳐져 있는 상태였고요. 합쳐진 상태에서 이제 오슬람 옵토를 이제 인수하게 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줌토벨, 조명 기구 회사인데요. 줌토벨과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고요. 니치아나 토요타, 고세이도 역시 이제 그 줌토벨이라든가 GE, 파나소닉과 이제 많은 협력들을 하고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. LED 조명 기술 개발 요소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소자, 그 다음에 광원 모듈, 조명기기, 그 다음에 시스템을 하는 데까지의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, 여러 가지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. 이제 핵심 키워드는 그겁니다. 그러니까 최적 열 방출, 열을 얼마나 잘 방출해서 그런 연소실을 최소화하느냐. 그 다음에 뭐 회로도 그렇고 조명 기구도 그렇고 뭐 광학 부품도 그렇고 얼마나 효율을 좋게 하느냐. 그 다음에 성능은 이제 제어 회로도 여러 가지 이제 LED가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기능을 표현하느냐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이죠. 근데 아직까지 LED의 가격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확산 배강이라든가 글레어 방지, LED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 광원이기 때문에 그 눈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그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것, 그 다음에 신뢰성, 이러한 것들이 주요 이제 핵심 개발 요소가 되겠습니다. 고휘도 LED의 기술 개발 동향에서 그 LED 효율은 그 인젝션 효율하고 외부 양자 효율,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효율,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. 그러니까 요 패키지 효율은 이제 뭐 칩에서 이제 형광체를 입히고 봉지재를 입히고 하는 그 이후에 이제 효율을 얘기하는 거고요. 그 이후의 효율을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패키지 효율 다음에는 이제 뭐 조명 기구 효율이 들어갑니다. 이제 조명 쪽에서 얘기하는 그 종합 효율이라고 해서 결국은 뭐 이러한 효율들이 다 합쳐져서 물론 이 각 요소들의 효율들이 향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결국 나중에 뭐 백열 전구나 형광등하고 이제 그 비교를 했을 때에 비교를 해서 어떠한 그 경쟁력을 표시할 수 있는 효율은 이제 조명 기구 효율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룸앰퍼 같은데요. 그러니까 조명 기구, 그러니까 광원 모듈에 들어가는 입력 소비 전력에 대해서 대한 그 총광속, 그러니까 조명 기구에서 나온 총광속으로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외부 양자 효율은 그 축추 효율하고 내부 양자 효율 두 가지를 이제 곱한 것이 이제 그 외부 양자 효율인데요. 축추 효율은 뭐냐면 이제 그 반도체 화합물에서 발생한 광자가 얼마나 이제 바깥으로 나왔느냐를 나타나는 비율이고요. 인젝션 효율은 그러니까
입력 에너지에 대해서 반도체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광자가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효율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패키지에서의 효율 개선 방향은 그 LED 전체에서 지금 100이라는 그러한 에너지가 나오면 그 중에서 약 32%만 이제 빛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, 나머지 68%에 대해서는 손실인데요. 그 중에는 이제 뭐 침내 열 손실이라든가 형광체에서의 손실, 그 다음에 뭐 그 반사 손실, 그 칩에서 패키지까지 오는데 반사 손실이라든가 저항 손실 해서 전부 다 합치면 약 68%가 이제 손실이 되는데요. 이러한 손실들을 이제 형광체, 그러니까 그 패키지 입장에서 이제 그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은 일단 그 패키지 형광체를 입히는데 그 봉지재하고 형광체가 있습니다. 하여튼 그 봉지재의 뭐 굴절율, 투과율이라든가 전반사 이런 요소들을 향상시키고,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형광체에서의 자체 효율이라든가 산란이라든가 그런 코팅 기술을 개발해서 형광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플렉터라든가 열이라든가 그런 열 전조도를 향상시켜서 이런 패키지 내부에서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, 우리 패키지 쪽에서의 기술 개발 목표가 되겠죠, 어쩌면.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제 1mW당, 그러니까 480나노메타에서 약 0.27 루멘 정도를 이제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현재는 한 0.2인데, 아무튼 패키지에서 이러한 효율들을 개선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백색 LED 효율 개선 방향은 지금 현재 한 2010년도가 되면 상용화 수준, 그러니까 웜 화이트일 경우에 거의 한 110 루멘이나 120 루멘 퍼 와트 정도 되는데요. 그러니까 요것은 실험실 수준이고요. 이게 직선은. 그 다음에 요거는 쿨 화이트일 경우고,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곡선은 웜 화이트일 경우인데, 그러니까 쿨 화이트보다는 웜 화이트가 효율이 더 안 좋습니다. 왜냐하면 형광체 손실이 있기 때문에. 그런데 하여튼 2010년도에는 약 2010년도에는 한 120 루멘 퍼 와트 정도를 로드맵으로 잡고 있는데요. 지금, 저희 기술원에 보면은 이미 이제 그 다른 업체들이 크리에서 100 루멘 퍼 와트짜리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100 루멘 퍼 와트 LED를 사용을 해서 많은 이제 조명 제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현재 한 100 루멘 퍼 와트 정도 되면은 이 로드맵은 충분히 이제 달성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최대 이제 그 효율을 실험실 수준에서는 한 228 루멘 퍼 와트 잡고 있고, 그 다음에 웜 화이트일 경우에, 상용화일 경우에는 한 167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. 근데,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LED 패키지 하나의 효율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명, 아까처럼 광원 모듈화해서 방열 설계하고, 그 다음에 조명 기구화 하게 되면 한 이제 최대 한 140 루멘 퍼 와트까지 개발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140 루멘 퍼 와트면 기존 이 직관형 형광등의 효율이 한 100 루멘 퍼 와트거든요. 그러니까 광원만 100 루멘 퍼 와트고 거기에 조명 기구 효율까지 들어가면은 한 뭐 90에서 80 루멘 퍼 와트 정도 될 겁니다.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그 직관형 형광등도, 그러니까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때 직관형 형광 램프도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이고요. 지금 인공 광원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하는 광원이 이제 그 저압 나트륨 램프, 고압 나트륨 램프거든요. 근데 그것도 광원 효율만 봐서는, 그러니까 램프 효율만 봐서는 한 120 루멘 퍼 와트 정도 나옵니다. 근데 그것도 이제 조명 기구까지 결합시키게 되면 한 뭐 100 루멘 퍼 와트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140 루멘 퍼 와트 정도가 되면은 아마 이 인공 광원 중에서는 아마 효율은 가장 좋은 광원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달성된다면. 요것은 이제 그 LED의 그 지향각들, 각도별로의 색온도를 측정을 했었는데요.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어떻게